횡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발생 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인접한 삼척시와의 통합 필요성으로 삼척시의 낮은 재정 효율을 거론하면서 삼척시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데 정선 지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첫 수소전지 발전소가 동해시에 들어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소전지 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인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횡성에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확진자 발생 지역도 영서 일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철원입니다. 요양시설과 김장 모임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개 학교 학생들이 긴급 귀가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도 확진자 접촉자들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김장 등 소규모 모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인 모임, 직장 내 감염, 유흥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행동이 위험한지, 어떠한 행동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보름 사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보름 동안 179명, 하루 평균 약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00명을 넘어선 지 일주일 만에 400명을 넘겼고 500명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횡성 첫 지역 감염 사례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 발생 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확진자가 원주와 홍천, 철원 등 영서 일부 시군에 집중됐지만 강릉, 속초, 양양 등 영동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 거주하며 원주의 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한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200여 명에 대한 이동 선별 진료가 진행되는 등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 감염 사례도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시가 인접한 삼척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을 자문한 결과에서 삼척시의 재정 효율이 낮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게 밖으로 공표되자 삼척시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통합을 위한 연구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통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지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동해시가 통합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긴 건데 이 보고서가 삼척시의 반감을 부르는 예상 밖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정 효율을 분석한 결과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동해시의 재정 효율을 100으로 봤을 때 삼척시는 44에 불과하다며 도시 통합의 필요성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삼척시는 도농통합도시라는 점을 간과한 분석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공무원 수가 많고 또 관할 면적이 넓으니까 재정 효율성은 낮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 수치로 양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통합은 불가하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동해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 통합은 이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통합을 위한 연구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만들자 난감해하면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교수는 부적절한 비교라는 반발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동해안 지역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송전선로가 정선 지역도 지날 예정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정선읍 의암마을입니다. 집집마다 송전탑 건설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울진과 삼척, 강릉에 건설 중인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마을 야산에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전자파가 첫 번째 최고 문제고요. 생태 경관도 그렇고. 두 번째 입지 선적 이유는 재구성해야 된다. 여기 주민들은 진짜 마지막까지도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송전탑과 선로는 생태경관 보전 지역인 동강유역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강유역 주민들은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에 그 자연환경 빼면은 그 주민 생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다 또 철탑을 건설한다. 이건 주민 누구나 다 반대를 할 겁니다. 한전은 2016년부터 지역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경과지를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가의 500kV 직류형 송전 설비를 건설해 전자파 우려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생태경관 훼손 논란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그 경관 훼손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과 그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시행할 계획이며 이 또한 그 마을 주민들과도 그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한전은 2025년까지 1조 원 가량을 들여 정선뿐만 아니라 영월과 평창, 횡성, 홍천 등 9개 지역에 선로 220km와 송전탑 400여 기를 세울 예정인데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사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내 첫 수소 충전소가 삼척에 설치된 데 이어 동해시에는 수소전지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소전지 발전소는 도내 다른 지역에도 사업이 추진 중이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 바이오 화력본부가 1,0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수소전지 발전소입니다. 15메가와트 규모로 동해시 전역 5만여 가구에 공급하고도 남을 전력을 생산합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이번에 준공식을 한 동서발전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도 그런 수소 경제 전환으로 한다는 그런 노력에 동참한 것으로 수소전지 발전소는 LNG에서 분리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듭니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전지 모듈에 통과시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물과 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발전소 측은 아파트에 공급되는 것과 같은 압력의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압축 방식의 수소 충전소와 달리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수소가 추출되는 동시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바로 물과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폭발 위험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연료 전지 발전은 전력 수요가 있을 때만 가동시킬 수 있어 발전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량이 적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전지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수소 전지 발전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과 춘천, 횡성 등 도내 3곳에 수소 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데 강릉에서는 인허가 행정 절차는 끝났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지 발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40여 곳에서 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2년부터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지원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대가 학생이 외면하는 학과의 정원을 줄여 학생이 몰리는 학과에 넘겨주는 이른바 탄력 정원제를 시행합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인데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 춘천과 삼척 두 캠퍼스의 정원은 18,255명. 하지만 재학생은 정원에 못 미칩니다. 춘천은 충원율이 100%가 넘지만 삼척은 88%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 재정도 압박을 받고 충원률을 주요 잣대로 쓰는 대학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탄력 정원제에 따른 입학 정원 조정이라는 구조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재학생 충원률이 최근 2년 동안 100%가 안 되는 학과를 골라 미충원 인원의 30%를 감축합니다. 이렇게 43개 학과에서 145명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 감축 인원을 충원율이 100%가 넘는 40개 학과와 충원율이 110%가 넘는 19개 학과에 배정합니다. 이런 탄력 정원은 2022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적용됩니다. 이 안대로라면 삼척 캠퍼스 공과대학 입학 정원은 67명,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도 36명 줄게 됩니다. 반면 춘천 캠퍼스 IT 대학은 32명, 경영대학은 24명 늘어납니다.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두 차례 회의 끝에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구조 혁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과 간, 단과 대학 간 통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과 통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수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문호를 열 수 있는데 그런 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대는 이전에 없던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강원도에서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국립 강원대의 선택이어서 지역의 다른 대학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톨릭 관동대와 경동대, 상지대는 재학생 충원율이 90%에도 못 미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구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해경이 연안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해 해경과 속초 해경은 동해안 해상에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들의 입출항과 수상 레저 활동을 통제하는 한편 해안가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학교 적응이 쉽지 않은 학생들이 늘 것에 대비해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강화합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집중 지원 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며 고위기 학생은 병원 위센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등교와 원격 수업이 반복되는 불규칙한 생활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군이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3,364억여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6.4%인 203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 회계는 본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긴 3,124억 원, 특별 회계는 240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육아 통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4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19억 원, 가족센터 23억 원이 편성됐고 서핑 비치로드 조성 사업 10억 원, 공영 여객터미널 46억 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21억 원, 태풍 재난 복구비 41억 원 등입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일명 군소음보상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군소음보상법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근거가 마련됐고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3에서 6만 원이 보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음 저감 대책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소음 기준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강릉선 KTX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연결되는 구간인 여주 원주 복선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시가 최근 서울과학기술대에 여주 원주 전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82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여주 원주 전철 복선화에 대해 타당성 제조사 대상으로 확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 원주 21.95km 구간이 건설되면 강릉선 KTX는 서울역과 청량리 구간뿐 아니라 서울 강남 수서역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